자, 어제부터 이제 저희가 쇼츠를 만들어서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쇼츠는 나경원이 준 4대 교훈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경원 오빠 정치 이거는 저는 나경원 연관 검색어로 떴으면 좋겠어요. 오빠 정치. 예. 그 되게 어제 이희재이 보니까 이 작가는 되게 좋게 표현을 해주더라고. 예. 사적 이익을 위한 뭐 어떤 정치를 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나경원은 오빠 정치.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경원이 이렇게 나가리가 된 상황에서 나가리 나경원을 주저앉힌 실체적 진실이라고 하는 뉴스가 뉴스포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나경원이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떤 다른 세력의 요구나 압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결정한 거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에 의하면 경이 굳이 법률 용어인 실체적 진실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실체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뉴스버스는 실체적 진실로 언급될 만한 부분을 두 가지로 봤는데요. 하나는 입각 로비를 포함한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위촉과 해임 과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장관 후보 검증 과정에서의 투기 의혹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출산대책위원장을 성렬이가 생각해서 내려준 게 아니라 나 뭐 하나만 줘라고 집요하게 쫓아가가지고 발언했다는 거죠. 오빠 그 자리 예정을 하나 생각해서. 아이고 자리 다 찼어. 아니야 내가 찾아봤는데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 자리는 남아있더라. 그리고 그거 부총리급이더라. 오빠 나 그거 주면 안 돼? 나 그거 줘. 라는 로비를 오빠를 직접 못 만나죠. 헌세 언니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장제원을 찾아가갖고 이거를 청탁을 한 것 같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그 청탁을 받아서 그 자리를 주게끔 서류를 만들고 실무를 진행했던 장제원이 역으로 깐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제원이 보기에는 지가 달라 그래갖고 그 자리를 줬는데 6개월 지나가가지고 그거를 던지고 당대표 나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도 못 나가는 당대표를. 그러니까 좋게 봤는데 이거 또 상도이가 없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도연이 빡이 돌아가지고 나경원을 이렇게 두들겨 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투기 의혹 관련된 얘기가 이제 언론에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투기 의혹이 있다고 좀 뭐한 게 그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 중구 상가 건물. 그 상가 건물인데 그거를 무려 그 42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그걸 급하게 샀습니다. 네. 근데 자기 주거지나 지역구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역에 물건을 산 거예요. 그것도 대출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42억을 대출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42억을 얼마나 있어요? 해줄.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을 담보로 잡히면 80%까지 대출은 해주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 건물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건물을 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전 소유했던 사람, 그리고 이거를 다시 5억을 주고 뒤에 팔고 간 사람의 그렇죠. 5억 가량의 양도 얹어주고. 차익을 얻었고 세금을 제하고도 1,6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1년 만에. 근데 이게 이제 급하게 팔았다라는 거죠. 서둘러 매각을 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42억을 빚내갖고 건물을 급하게 땡길 정도 되면 이거는 최소한 두세 배는 보고 땡긴 겁니다, 물건은. 그러니까 당시에는 급하게 땡긴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뭔가 정보가 있었겠죠. 그렇지. 그리고 언제 팔았냐면은 1년 만에. 1년 만에 팔았는데 이때가 그 경희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인 2022년 4월 22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입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장관 되려고. 장관 되려고 보니까 야, 그 건물 왜 샀냐? 그 건물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니야? 소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급하게 팔았고, 급하게 팔다 보니까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서 조기 상환 수수료까지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5억의 양도 차익을 본 게 아니라 조기 상환 수수료를 감안해갖고 5억만 붙이고
되팔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건물을 팔았던 사람이나 되사준 사람 사이하고의 커넥션도 잘 찾아봐야 돼. 이 사람이 김만배 누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더 탐사에서 앞으로 찾아봐 주실 거고, 나오면 이제 우리 예측이 우리가 자세하게 맞는지 해설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급한 부동산 거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검증을 피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조언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더더욱 장제원과 장제원이다. 대통령실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사례인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는 사실 본인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무리하게 거기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기후대사직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왜 굳이 당대표까지? 예, 당대표까지 아, 욕심을 무리해서. 냈을까? 욕심을 냈을까? 아니 왜냐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제발 맡아달라고 했으면 나는 본인이 큰 소리 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구리구리하게 맡은 자리인데 달라고 그게 하면 이제 달라고 해서. 돈 욕심이 생겨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돈 왜냐면 욕심. 네, 왜냐면 저는 원래 이 자리를 맡아서 저출산 관련해서 뭐 4천만 원 대출해주고 애 셋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 그 펀딩해갖고 베껴서 쓴다고 했잖아요. 다 남의 나라 건데 홍준표도 갖다 쓰고 나경원이도 갖다 쓰고 있는 그 정책. 문제 이런 거 해가면서 지지도를 옮겨갖고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음번에 당대표를 나가려고 했겠죠. 2년 후에. 임기가 그거니까.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선 가도를 가려고 했는데 꼬라지를 보니까 헌세연이 하는 꼬라지도 그렇고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 오빠가 조만간 가게 생긴 거야. 아, 그러니까 급했네, 급했어. 그러니까 이게 급해진 거지. 정권 넘어가면 끝이니까. 주변에 들리는 지네 어깨에 들리는 소문 있잖아.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바지고 건이가 다 헤쳐먹는데 아무래도 우리 쪽 이쪽 국회의원 파들 국진당 국회의원 이쪽은 아무래도 나가리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야 난 이것만 있고 요거 발판으로 다음번 장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냥 바로 워프를 해야겠다, 점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가 받은 자리를 내던지고 나 나갈게 이러고 대립각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 힘이 빠졌으니 자기를 이렇게까지 물어뜯지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자기를 안 물어뜯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헌세연이가 너 잘 걸렸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 이 자리 내준 것도 꼴 살아났는데 너 잘 걸렸어. 그러고 전현을 매우 철하라고 지금 명령이 내려와 버린 거지. 어? 그 변학도 저기 후리듯이 전현을 매우 쳐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랬는데 오빠가 안 말려주네. 심지어 쌩을 까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물을 머금고 스스로 자리지를 내놓으면서 그래도 저출산위원장직은 돌려줄 수 없을까요? 라고 개평을 요구하는 거예요. 끝났지 뭐.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내용을 방송에서 까버릴 정도 되면 나경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선처 없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 재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딸 그 입학 특혜 같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들 연구실 문제도 있고. 아들 연구실 문제 등등이 논문 뭐 이런 거. 오히려 더 이게 드러나 올라오면서 네. 나경원이 몰매를 맞아주면서 알렉스가 뒤로 쏙 빠지는 그래서 한동훈이 자기 자리 잡을 때까지 일종의 총알바지를 해주는 역할로 쓰일 수도 있는 지경에 간 거예요. 나경원은 지금. 참 한 방에 갔네, 한 방에 갔어. 근데 진짜 김건희 진짜 나경원 싫은가 봐. 전현을 매우 쳐. 아니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얼마나 힘이 좋으면 빌미가 없었어. 조지고 싶었는데 저런 거지. 남편의 옛날 여자친구인데 꼴배기 싫거든. 여자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닐까? 네.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나는 내 맛대로 아니 생각할게. 그냥 아니, 혼자 짝사랑. 어찌 됐거나 서울대생끼리 만나갖고 밥 먹으면서 어려운 얘기하고 자기는 사망여우 얘기해주려 그럴 때는 그때는 거기서 얘기했으면 뭐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럴 아마 김건희가 같이 모였을 때 나도 서울대 경영대 대학원
이렇게 한번 찔러봤을 거예요. 저기 다이씨 우리 법대야 뭐 이렇게 짜치는 꼴을 많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부글부글 했을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잔치상 아직 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와가지고 자리 요구를 안 해. 그래서 꼴배기가 싫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인수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들어준 거지만 한 6개월 만에 이제 모든 권력을 자기가 차지했잖아. 이 비서실에 있는 애들도 다 내보내고 자기 신복으로 쫙 깔았잖아. 심지어 자기가 센터로 다녀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이상민이나 그 윤석열 밑에 있는 부하들도 윤석열한테는 45도 인사하는데 김부영 90도로 껐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맘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준석도 90도에 인사했지. 김건희한테. 그래서 지금 김건희가 말을 하면 김건희의 의중을 알고 있는 한동훈이나 이상민이나 뭐 경찰이 됐든 뭐 이런 애들은 더 드자비를 합니다. 인연을 메워쳐야 내 출세길이 열린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러니까 죽기 싫으면 빨리 까야 된다니까. 어? 뭐라도 꺼내놔야 된다고, 나경원이도. 근데 너무 많이 걸려있어가지고 그 다른 보도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말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경원은 나가고 싶은데 가족들이 야 나가지 마. 이러다 다 죽어. 다 군대 갔다 온 건 그렇더라도 그래도 나 나중에 먹고 살 거리는 남겨줘야 되잖아. 자기 재단도 있잖아. 그 응? 가족 그러니까 그 사학 재단도 김건희 있잖아. 몰라? 동업자가 됐든 같이 일하는 사람이든 아주 껍데기를 홀라당 다 벗기고 완전히 폐가망신 할 지경까지 피를 빨아요. 명복이 같은 반띵 정신이 없어 얘네는. 감옥을 보내거나 거지를 만든다고. 지금 얘네들이랑 거래하고 그거 다 안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일가랑 거래해갖고 감옥 안 갔거나 잘 돼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어. 근데 나경원이 그 다음 차례인 거죠. 그래서 나경원은 나가리다. 네, 전연을 매우 치고 있다라는 얘기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경원이 판단 미스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본인이 워낙 꾸리꾸리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그동안 오빠 정치만 해온 사람이 어떤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또 고개를 또아리를 틀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끝났다. 왜냐하면 나경원에 대한 이미지는 이걸로 앞으로 고착화될 거다. 결국은 이제 힘에 그냥 무릎 꿇는 그 오빠 무대 오빠도 결과적으로 빤스를 했다가 3일 만에 자꾸 투항하는 바람에 그렇죠. 유력한 당권 주자에서 개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흔적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버틸 땐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버티는 뚝심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동안 반윤계의 기치로 그 나경원한테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철수한테 몰려가고 있다라는 근데 얘기인 거죠. 나경원 그 지역구에 원희룡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복현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현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금감원장. 네. 뭐 원희룡 검사 아니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쪽 라인으로 아예 발라버리면 공천 통과 못해요. 아예 끝난 거예요. 백수약이잖아요. 공천은 끝난 거고 이제는 끝났어. 이제 그동안 그 우리 안진걸 소장의 염원이었던 13개 고발이 이제 다시 부글부글 재점화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고발 건은 무효가 됐지만 그 원한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찰들은 인지시사 다시 할수 꺼내면 있거든요. 되지. 다시 꺼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경원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을 무조건 판사로 앉혀놓는 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렇게 말렸겠지. 기다려봐. 정권 바뀌면 내가 아마도 복수해줄게. 이제 남편에 대한 대법관 선임 같은 거를 이제 살짝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나가릴 것 같은데. 필요 없다. 한꺼번에 나가리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멸문지화가 눈앞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저 장희빈을, 김희빈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빈을 끌어내지 못하면 너는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미 여기서 한번 꺾였기 때문에 못 끌어내요. 힘이 얘는 없어, 더 이제. 이상. 왜냐하면 나경원한테 힘을 실어줄 사람이 없어요.